안녕하세요, 소몽입니다. 2020년 올해 3월 이후로 열심히 달려오던 주식시장이 드디어 9월 초 기점으로 본격적인 조정, 시장의 하락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3월 이후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렇다 할 시장의 큰 조정을 겪어보지 못하셔서 이번 시장 조정이 상당히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장 조정은 미국 주식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서도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은 얼마든지 있어 왔었던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말 그대로 쉬지 않고 달려온 것에 대해서 과열이 됐던 부분을 조금 쉬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점 대비 한 얼마나 빠졌나, 얼마나 하락이 됐나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주요 시장 지수 ETF를 봤을 때 첫 번째 나스닥 ETF인 QQQ는 고점 대비 약 12%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 수익률이 약 40%에 육박합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ETF 역시 약 마이너스 8%를 반영하더라도 여전히 연초 대비 수익률은 10% 이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우 지수를 추종하는 ETF 역시 고점 대비 하락률이 마이너스 5%인데 여전히 연초 대비 플러스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3대 지수 모두 올해 바이러스로 인한 급락을 대부분 회복하고 지금은 열심히 달려온 부분에 대해서 쉬어가고자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실제로도 보시면 많이 오른 나스닥이 역시 하락률이 높고 그 다음으로 S&P 500, 가장 덜 오른 다우 지수가 가장 덜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5가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하락을 주도한 대형 기술주, 두 번째로 그럼에도 제 갈 길 잘 가는 전기차와 언택주, 최근 들어서 달러 약세에 완전히 신난 신흥국과 원자재 주식들, 9월 들어서 다시 꿈틀대는 바이오 테마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조정과 시장 하락을 이용해서 뭘 사면 좋은지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대형 기술주가 주도한 하락인데요. 소위 빅5라고도 불리죠. 미국 시장을 주도하는 상위 5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인데요. 역시 예외 없이 9월 초를 기점으로 신나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앞서서 나스닥 전체 지수는 고점 대비 약 12% 빠졌다고 했는데 오른쪽 시가총액 상위 탑5의 자료를 보면 애플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2%, 마소는 마이너스 14%, 아마존 17%, 알파벳 16%, 페이스북 마이너스 17% 등으로 탑5 주식 모두 다 나스닥 전체 지수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물론 나스닥 전체에 비해서 대부분 더 많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하락폭을 보이는 것도 맞는데요. 그런데 이 표를 보면 꼭 많이 올랐다고 그만큼 많이 하락한다는 건 오해인 게, 예를 들어서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아마존은 연초 대비 수익률이 여전히 60%에 달하는데 하락률은 마이너스 17%, 반면 애플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많이 오른 약 46%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존보다 훨씬 많이 하락한 마이너스 23%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표를 보더라도 아마존이 내려오는 폭보다 애플이 내려오는 폭이 훨씬 더 큰 걸 알 수 있고요. 그나마도 애플이나 아마존처럼 많이 올랐으면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올해 주가 흐름이 영 부진한 알파벳, 구글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연초 대비 수익률이 여전히 8%밖에 안 되는데 상대적으로 오른 것도 별로 없는데 나스닥보다 훨씬 많이 빠진 마이너스 16% 정도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왼쪽 표에서도 탑5 중에 맨 밑에 알파벳이 가장 조금 올랐다가 그마저도 많이 반납하는 모습으로 이번 장세에서는 주도주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아쉽지만 주식의 상승세가 강하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알파벳의 주 수입원인 광고 분야에서 매출이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주가 역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어찌됐든 아마존부터 탑5 그리고 주요 기술주들의 단기적인 우상향 추세가 아쉽게도 좀 꺾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요. 당연히 이때가 우리에게는 좋은 추가 매수, 분할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기술주는 쉬어가는 동안에 마치 하락이 있었냐는 듯이 완전히 가던 길 가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특히 전기차와 언택의 일부 기업들이 그에 해당됩니다. 올해 대표적인 시장 주도주들인데 9월 초 시장 하락 이후에도 완전히 강하게 반등해서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적인 언택 기업인 화상의 기업 줌과 홈피트니스 대표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펠로톤,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테슬라와 중국의 전기차 니오, 올해 안 그래도 잘 나갔었는데 이번 시장 하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주도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 중에서 회복을 빠르게 강하게 하는 기업들을 뽑아보니까 전기차 분야와 크게 봤을 때 언택 분야, 이렇게 두 개로 분류가 됐는데요. 여전히 연초 대비 수익률이 거의 몇백 %씩 달하는 상황에서도 시장이 하락했다가, 물론 변동성은 좀 크지만 순식간에 회복해서 고점 대비 하락률을 약 10% 미만으로 만들었고, 테슬라 역시 고점 대비 순식간에 30% 가까이 빠졌다가 또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테슬라나
니오 같은 경우 배터리데이 이후 변동성이 또 커질 수 있으니까 유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약달러가 지속된다는 건데요. 즉 달러가 쭉쭉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에 있던 달러들이 빠져나와서 신흥국이나 원자재 관련 주식들로 들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올해 코로나로 인한 급락 때 달러가 정점을 찍고 계속해서 내려오면서 약달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달러가 원화 강세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 환율이 무려 1160원대까지 내려오기도 했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1160원대로 내려오는 건 처음인데요. 덕분에 한국의 주식시장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와서 한국 주식은 아주 견고하게 잘 버티면서 상승세를 지속하는 모습이고요. 당연히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가면서 위안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러 약세로 인해서 각종 신흥국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미국 내에서도 약달러와 관련된, 그러니까 달러가 약할 때 더욱 이익을 보는 관련 산업들, 관련 기업들이 주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자재나 신재생 관련 기업들이 달리고 있다. 특징들이 묶여있는 대표 ETF들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올해 최고 주도 업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태양광 ETF도 9월 조정 이후 가파르게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기차 관련 ETF도 조정이 무색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달러 약세와 함께 금이나 은, 경기 관련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면서 관련 기업들도 오르고 덩달아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운송 관련 자동차나 화물, 철도, 항공 관련 기업들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표로 정리해봤는데요. 9월 들어서 더 강해진 주요 업종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뿐만 아니라 전기, 그리고 여긴 없지만 수소 관련 기업들도 전 세계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원자재, 금이나 은, 그리고 금, 은 등을 캐서 돈을 버는 관련 기업들, 구리 같은 원자재뿐 아니라 곡물 관련 거의 모든 종류의 원자재들이 상승을 하면서 그런 원자재들에 관련된 기업들이 모여있는 ETF들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자동차나 화물, 운송 관련 기업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올해 8월까지 금 가격이나 은이 급등하면서 많이 뉴스에도 나왔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정점을 찍고 약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았었는데 이제 슬슬 다시 회복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찬가지로 채굴 관련된 금광주 역시 8월 이후 정점을 찍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이제 다시 슬슬 상승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마침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이제 코로나로 인한 2차 감염, 2차 확산 등에 대한 우려가 다시 퍼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스닥은 조정을 맞이하고 백신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바이오 ETF가 반대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실제로 데칼코마니처럼 역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시죠? 아마 한국에서도 뉴스에서 워낙 많이 다뤄서 들어는 보셨을 텐데요. 백신 임상을 한다 이러면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이노비오 이런 식으로 코로나 확산 때 주목을 받았던 주요 바이오 기업들이 급락을 맞이해서 두세 달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공교롭게도 마침 나스닥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기 시작하자마자 반대로 꿈틀대면서 오르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백신 기업들은 뉴스 하나, 테마 하나로도 수십 %가 위아래로 흔들리기 때문에 투자에 절대 유의를 해야겠죠. 자, 이렇게 간만에 찾아온 시장 조정 상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는 역시 이번 조정에도 하락을 기회로 보고 분할 매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번 조정이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들고 있는데 조금 더 비중을 늘려보고 싶다 하는 주식들을 한번 차분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시로 표를 만들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신규나 추가 분할 매수를 할 리스트를 미리 정리를 해놓고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애플이나 마소, 아마존,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이미 들고 있지만 이번 조정을 기회로 조금 더 비중을 늘려볼까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6개월 동안 주로 이런 기술주들의 제 포트폴리오가 많이 쏠려 있었는데 이번 조정을 기회로 분산 차원에서도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는 다른 업종들로 좀 분산을 할 생각입니다. 존슨앤존슨, 코카콜라, 스타벅스 개인적으로 공부를 좀 해봤을 때는 하반기에 다 실적 회복이 가능한 기업들이고 중장기로 투자해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현재 기업 가치 평가를 해봐도 부담이 없는 수준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주도주는 아니지만 배당 성장주의 컨셉으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조금 더 늘려놓을 생각입니다. 왼쪽은 스타벅스, 오른쪽은 코카콜라 주가 흐름인데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한 셧다운 때문에 회복이 더뎠는데 그래도 하반기에는 이렇게 회복을 좀 더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코카콜라 역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하반기에는 배당은 안전 마진이고 주가 회복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나름 생각을 하면서 째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9월 초 기점으로 드디어 약 6개월 만에 본격적인 시장 조정이 시작됐는데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시장 조정이 우량주를 더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변함없는 저금리, 돈풀기가 지속, 거기에 약달러까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이번 강세장의 중장기 주도주 시장을 이끄는 주식들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기술주들이 쉬는 동안에 바이오가 꿈틀거릴 수도 있고 경기 민감주들이 회복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올해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들이 다시 더 격차를 벌릴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여드린 표처럼 목적별로 물론 시세 차익의 목적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배당과 같은 인컴 목적으로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목적별로 한번 나눠서 줍줍 우량주를 분류를 해놓고 조급해하지는 말고 시장 조정이 단기간에 안 끝나고 짧으면 몇 주, 길면 한 달, 두 달도 이어질 수 있고 대선 전까지 변동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 유지한 상태로 천천히 여유롭게 분할 매수하면 크게 스트레스 안 받고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주식을 째려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몽바.